네, 안녕하세요. 베러소프트웨어의 이재영 사원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BG의 전극 모듈 기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G에서 전극 모듈은 방전 가공에 필요한 전극을 모델링을 추출하고 그리고 수정하는 기능과 그리고 전극과 코어의 간섭을 체크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풀다운 메뉴를 보시면 이렇게 전극의 아이콘 메뉴들이 전극 추출, 생성, 관리자, 그리고 홀더 생성 아이콘들이 있고요. 또 오른쪽 개인 팝업 창을 보시면 여기서 전극을 체크를 해주시면 아이콘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능들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 문제를 예제 파일을 한번 활용해서 전극을 추출하고 수정하는 것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러한 예제 파일이 필요하시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회신해드리겠습니다. 파일과 함께 회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코어 형상에 전극을 추출할 부분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크게 이제 어, 경계가 확실한 부분과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으로 전극을 생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이와 같은 형상의 경계가 확실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파인 부분이 경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전극 추출을 할 때 이 두 가지 경우를 고려해서 전극을 추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극 추출 기능을 이용해서 경계가 확실한 부분부터 전극을 추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극에서 전극 추출을 눌러주시고요. 이러한 이제 객체 환경과 면화 환경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변 옵션 툴바 창에서 면화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 전극을 추출할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박스를 쳐서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전극이 생성된 방향을 정해 주시면 됩니다. 전극이 생성된 방향을 이 좌표값을 보면 Z축으로 생성되는 게 맞겠죠. Z축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간섭 체크할 바디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명령창이 하나 뜨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코어 금형을 선택해 주시면 간섭할 바디를 금형으로 인식하고 전극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극이 생성되면서 오른쪽에 보시면 전극 생성 파라미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의 옵션 창이 나타내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연장은 이제 만들어진 이 전극을 이제 치수값을 입력을 해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만큼 Z방향으로 연장을 시키실 경우를 보시면 이제 생산된 전극에서 치수 10만큼 연장된 전극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옵션으로 이제 연장 형상을 이제 수직으로 연장을 할 거냐 아니면 선형으로 이제 탄젠트하게 연장을 할 거냐 선택하는 옵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라이더 바 옵션 창에서는 이제 슬라이더 바를 이렇게 올리시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전극의 형상을 한번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다시 한번 연장 형상의 선형과 수직을 한번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직 같은 경우에는 전극 형상 연장하는 부분을 수직으로 올리는 부분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고 두 번째 선형으로 올리시면 이제 탄젠트하게 연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더 바를 옵션 기능을 활용하셔서 원하시는 전극의 형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으로 전극을 크리에이트를 눌러주시면 전극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 전극을 추출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을 전극을 추출할 때에는 이제 전극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추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솔리드 모델링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전극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방법이냐면 육면체 솔리드 아이콘 기능을 눌러주시고 탑 뷰 상태를 탑 뷰를 누른 상태에서 솔리드 모델링 육면체를 선택해 주시고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코어 형상이 끝나는 부분을 지정을 해주시면 이러한 육면체 형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육면체가 완성되는 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확실하지 않는 부분에서의 이런 적극 축출한 솔리드는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하는 단계는 첫 번째로 오퍼레이션 기능에서 캐비트 기능을 활용을 해서 추출한 전극을 선택해 주시고 코어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요소를 선택해서 객체 필터를 사용해서 코어 영상을 잠시 필터를 환경을 놓으시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를 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생성된 육면체 전극을 수정을 해 주셔야 됩니다.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부분을 분명히 수정을 해야겠죠. 여기서 추출한 전극 모델링을 수정하는 기능은 이제 주로 바디 절단 기능을 이용하시면 대부분 추출한 전극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객체 필터 기능을 수시로 사용하면서 어떤 부분이 필요가 없는지 판단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먼저 바디 절단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쪽 면을 한번 잘라보도록 할게요. 절단하는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으로 이제 면안경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 면을 기준으로 바디를 절단한다 했으면 이러한 면을 기준으로 이제 엣지선이 나타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딜리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주시고요. 반대면 역시 바디 절단 기능을 이용해서 절단한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면을 선택해 주시면 면을 기준으로 이제 엣지 부분이 또다시 만들어져서 솔리드가 나눠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시 한번 바디 절단 기능을 사용해서 불필요한 부분 결석하는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이번에 포인트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 이쪽 아래쪽도 불필요한 부분이니까 잘라야겠죠. 이 부분을 놓고 Z축을 선택해 주시면 Z축을 수직으로 한 면이 생성되고 그 면을 기준으로 솔리드가 잘리게 됩니다. 위에 부분도 한번 수정을 해야겠죠. 이쪽 부분도 이쪽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삭제를 하면은 좀 더 줄이면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모델링에서 면에서 면 기능을 이용해서 이 면이 이 면까지 이동한다 라는 기능을 사용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필터 기능을 한번 보시면 불필요한 부분을 날리고 최적화된 전극을 뽑아내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바디 절단 기능을 사용해서 절단이 안 된 경우에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불필요한 건 날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디 절단을 사용해서 절단이 안 된 경우에는 이제
면을 연장을 해서 그 부분에 이제 바디 절단을 이용해서 절단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모델링에서 솔리드 기능에서 파팅면 생성, 그리고 면 환경을 선택해 주시고 이 면을 선택해 주시면 이 면을 기준으로 파팅면이 생성되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길이값을 인물값으로 연장을 해주시면 이러한 파팅면이 만들어지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면을 만드시고요. 이제 바디 절단이 면 환경으로 안 됐을 경우에 이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모델링에서 바디 절단을 눌러주시고 절단할 바디를 선택해 주시고 면 환경에서 이 전체적인 바디를 눌러주시면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모델링에서 바디 절단 눌러주시고 절단하는 바디 선택, 그리고 면 한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그 면을 기준으로 잘려나가는 솔리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이 면 부분도 삭제를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면에서 면으로 변형 기능 아이콘과 바디 절단, 그리고 파팅면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이 전극을 추출한 전극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드는 전극은 이제 레이어를 설정은 아직 되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성된 전극에 이제 스톡을 생성을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레이어에 이 전극이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출한 전극에 이제 스톡을 생성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극에서 스톡 생성을 눌러주시고 솔리드 전극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간섭발, 금형, 코어를 선택해 주시면 이러한 파라미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대화 상자 창을 보시게 되면 이제 전극에 일렉트로닉 1이라고 이제 레이어 생성 이름이 뜨게 되고요. 레이어 창을 플러스 기능을 눌러보시면 이제 현재 레이어에 생성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레이어를 생성할 것이냐 라는 이제 옵션 창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전극 정의를 체크박스를 풀어주셔야 이제 생성되는 스톡에 단면에 치수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치수값과 높이값을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폭과 깊이를 2mm 값으로 설정해 주시고 높이 값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입을 보시면 이 전극을 황색 가공할 거냐 아니면 정색 가공할 거냐 타입을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크 부분은 이 마크 옵션은 이제 못따기의 크기와 이제 못따기 위치를 지정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 못따기 위치로 이제 전극과 이제 코어의 정확한 가공 위치를 정하실 수가 있는 기능이죠. 첫 번째로 이제 치수값을 입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챔버 순서를 1번부터 4번까지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스톡의 중심 위치가 가장 중요한 정수로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수값으로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이제
지점에 스톡의 위치를 축 기본값으로 설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제 Y축을 놓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좌표값이 생성된 스톡이 생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작업 평면 생성은 일렉트릭 1로 놔주시고, 그 다음은 이제 레이어 창을 한번 열어서 확인해 보시면 스톡과 전극이 하나의 레이어 창으로 구성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 1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으로 똑같이 나머지 하나의 전극의 스톡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극에서 스톡 생성, 간섭할 바디, 정의,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간섭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게 되시면 이제 스톡 생성을 추출해 주시고, 이제 전극 이 부분을 이제 Z 방향으로 추출을 해서 간섭이 코어 안 되게 모델링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모델링에서 면 이동 버튼을 눌러주시고, 한쪽 면을 선택해 주시고, 임의의 값 15 정도 치수를 입력해 주시면, 그리고 다시 한번 전극을 스톡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이름이 두 번째로 뜨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전극 정의를 풀어주시고, 이미지 값을 스톡 값, 치수 값을 입력해 주시고, 정수값, 스톡 중심 위치를 정수값으로 만들어 주시고, 축 기본값도 Y축으로 지어주시고, 스톡을 생성해 주시면 두 번째 레이어에 두 번째 스톡이 만들어지시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전극의 전극 관리자를 통해서 이제 생산된 스톡과 전극을 위치나 간섭 체크, 그리고 시뮬레이션 등을 이용을 해서 구조 등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전극의 위치도를 이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프로젝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새 프로젝트를 눌러주시고, 이름을 코어라고 만들어줄게요. 그 다음에 ESC를 한번 누르시면 코어 아예 하단에 창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새 공작물을 선택해 주시고, 코어 형상을 선택해 주시면 코어 인서트라고 자동적으로 하단부에 코어 인서트가 선택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어 인서트에 만들어진 전극을 신규 그룹으로 넣어서 시뮬레이션과 간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극 리스트에서 다시 한번 새 전극을 선택해 주시고, 만들어진 전극을 복수로 선택을 해줘야겠네요. 다수 선택을 눌러주시고, 첫 번째 전극과 두 번째 전극을 선택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코멘트 창이 나오면 확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극이 들어가서 전극 리스트에 설정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어 폴더에서 간섭 체크 옵션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제 이 코어
도면과 이제 전극이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을 체크해주는 기능입니다. 시뮬레이션 연산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을 알리는 간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는 메시지 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시뮬레이션 기능을 이용해서 움직임, 이 전극과 코어의 움직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파일도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전극을 X값으로 이동을 시켜서 실제 이동시킨 위치에서 전극과 코어에 간섭이 일어나는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눌러주시고요. 이동을 선택해 주시고 솔리드를 선택해 주시고 기준점을 잡아주시고 좌표값을 X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점에 대한 상대 좌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 전극이 X축 이동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을 했고 이 전극과 지금 코어는 간섭을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에서 다시 코어 폴더에서 간섭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고라는 메시지 창이 뜨게 되고요. 경고 메시지 창 내용을 보면 이제 간섭 확인 바닥면부터 16.5mm만큼 간섭이 발생했다고 이러한 경고창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고창 옵션을 확인해 주시고 이제 이 전극을 간섭이 확인됐을 때 이동을 하셔서 정확한 위치로 옮겨 놓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극 관리자에서도 이제 스톡 위에 홀더를 달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세팅된 이 전극의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고 라이브러리에서 홀더 있기를 선택해 주시면 다양한 홀더 라이브러리가 뜨게 되고요. 제작하시려는 홀더 라이브 종류를 선택해 주시고 이 포인트 가변 툴바 옵션에서 등분점을 이용해서 뷰를 보이는 선만 표시해 놓고 등분점이 아니라 이제 원호의 중심으로 놔야겠네요. 원호의 중심을 맞추셔서 이렇게 홀더를 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극도 홀더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옵션 창을 놓고 보이는 선만 뷰를 놓고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두 전극의 홀더까지 달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홀더끼리도 이제 간섭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어에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눌러보시면 홀더와 홀더끼리의 간섭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기능으로는 이제 전극에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시면 이제 프로세스 좌표 보기를 눌러서 이 전극과 속의 좌표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홀더까지 좌표값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눌러주시면 홀더 좌표까지 확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이터 프린트를 선택해 주시면 바탕화면에 놓으면 이 전극의 레이어 명과 그리고 스톡의 사이즈, 높이, 그리고 좌표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조 원점은 절대좌표로 설정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비지에서 전극 모듈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전극의 이스파크 모듈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스파크 모듈 기능, 음, 전극을 생성하고 스톡도 생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극과 스톡의 위치도와 아니면 이제 소재의 발주석 그리고 전극 형상 등과 이제 뭐 치수뿐만 아니라 뭐 좌표값까지 다 엑셀 파일로 하나를 추출이 가능한 기능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뭐 외주 관리나 아니면 뭐 어, 데이터 관리가 좀 더 편한 이점이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스파크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